어디서부터 얘기할까? 경기를 보고 현장 리뷰를 찍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의도로 준비하는지는 알겠는 게 계속 후방에서 빌드업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저번에 분석했을 때 포항이 되게 라인을 크게 끌어올리니까 맞아. 후방 공간을 많이 비운단 말이야. 그거를 좀 더 유도해 보려고 후방에서 패스 돌리는 과정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이선 쪽으로 이제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그치. 그게 전달이 안 돼. 끊겨. 그러니까 마지막 패스가 좀 선택지가 다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막상 볼은 돌리고 주도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공격 지역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축구를 많이 본 것 같아서 실망스럽습니다. 나도 실망하면서 봤던 것 같고 흡연자가 아닌데도 담배 말린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은 느낌. 경기를 보면서 이 오른쪽 측면이 전반에는 너무 활용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받았었고, 그래서인지 후반에 정승원 선수랑 안데르손 선수가 교체가 되면서 오른쪽 측면을 좀 활발하게 써보려는 노력들이 후반 초반엔 조금 나오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오른쪽 측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러자 이제 문선민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오른쪽에 문선민, 왼쪽에 안데르손 이렇게 해서 가게 됐었는데, 어쨌든 문선민이 좋은 장면을 만들고 안데르손의 크로스에서 조용하게 득점이 나왔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문선민이 갑자기 대륙횡단 드리블을 미친듯이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터치가 길어지면서 그걸 역습으로 그 결승골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선발 라인업 구성부터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볼까? 오늘 일단 조합 자체가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 이 조합은 기성용을 완벽하게 억제시켜 놓겠다라고. 압박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조합. 근데 문제는 세트피스였지. 그냥 본인이 차겠다고 하면 거기다 들고 압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앞에 뭐 압박을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킥이 너무나도 정확한 위치에 떨어졌고 거의 뭐 다이빙 헤더 수준으로다가 떠갖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새삼 기성용 킥이 좋았지.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막 가끔 그 만화나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아군이 된 적 버전 같은 거 있잖아. 아니 뭐 적이 된 아군 버전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팀이었을 때 이게 잘 안 보였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치. 그러니까 막 기성용이 킥하면 당연히 기성용이 킥 하나 보다, 기성용 크로스 하면 당연히 크로스 하나 보다. 가끔씩 이제 막 기성용 말고 좀 다른 선수 좀 차보면 안 되나, 그치. 이런 말 했었는데, 막 이러는데 기성용이 이제 우리 아군이 아니라 적이 된 거잖아. 그치. 따지고 보면 뭐 안 쓰던 롱킥 같은 것도 막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치. 아쉽다고 했던 수비력 같은 것도 되게 가담 갑자기 좋아 잘해주고. 보이더라고 막. 우리는 익숙함에 젖어서 소중한 걸 잊고 있지 않았나. 그치. 익속소일 해버렸다. 전반을 좀 복기를 해보자면은 좀 가장 나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게 측면에서의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사실 그럼 왼쪽은 잘 됐냐? 그것도 절대 아니란 말이지. 왼쪽에서 루카스의 나는 얘가 이제 브라질리언이 맞을까? 나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얘가 과연 축구를 진짜 못하는 걸까? 얘는 사실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데 못하는 척. 일부러 못한 척을 하는 게 아닐까. 이 팀을 탈출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뭐 사보타주를 하기 위해서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아까 전 후반전 같은 경우도 막 되게 기가 막힌 막 드리블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여주고 그치. 패스 같은 것도 막 시야가 좋을 때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또 저번 불리함전 같은 경우는 루카스가 혼자서 캐리했고, 맞아. 근데 웃긴 게 한 90분에서 한 이런 장면 5분 나오고 한 85분은 그냥 우리가 하는 루카스가 나온단 말이죠. 그치. 근데 아무리 봐도 그 5분이 뽀르고 나오는 5분이 아니야.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 맞나, 여튼 뭐. 그 5분을 위해서 쓸 수가 없잖아, 우리는. 그렇지. 그렇다고 5분 교체로 투입한다고 해도 그 5분 동안 그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루카스가 굉장히 아쉬운 선택지를 보여줬고, 아니 그 엔석에서 보는데 루카스가 공을 잡고 드리블을 치면서 공을 뺏기는 장면이 나오면은 그냥 사람들이 거의 막 진절머리 난다는 듯이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루카스의 입지가 확실히 내려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난 그 후반에 이제 문선민이랑 교체할 때 그 교체되면 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박수 좀 쳐주잖아. 안 쳐줘. 그니까 너무 불쌍해. 심지어 그 이제 교체되고 뭐 루카스 실바 이걸 해주는데 그 목소리가 그렇게 작을 수가 없더라고. 아무도 안 부르던데 거의. 그 문선민 선수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약간 최근 들어 생각했던 게, 모든 상황에서 온더볼로 그 해결을 지으려고 하니까 볼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고 영향력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 결과물로는 잘 안 나온다는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온더볼로 모든 걸 다 해결 지으려고 하는 그 습성이 약간 좀 도구로 돌아온 게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그 위험 지역이잖아요. 뺏기면 이제 공간이 다 뚫려 있으니까 바로 이제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네, 어떻게든 간수하려고 하다가 뺏긴 걸 좀 봤어요. 그 사실 첫 번째 골 장면에서 문선민이 밸런스를 잃은 상황에서 집중력을 좋게 볼을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그게 안데르손에게 연결이 됐고 득점까지 나오면서 동점을 만들게 됐기는 했었는데, 거기까지 했었어야 된다. 왜냐면은 두 번째 그 실점 장면에서는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본인이 다 무시
어필을 하고 왜 거기까지 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일단은 만약에 어느 정도 내가 위협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거나 아니면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면은 패스를 주면 되는데 거기서 왜 굳이 어렵게 한 번 더 벗겨내려고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치, 욕심을 굳이 낼 필요가 없는데 왜 거기서 볼 욕심을 냈느냐, 이게 좀. 맞아. 거기서 제낀다고 해서 슈팅 찬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뭔가 막 기가 막힌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잖아 애초에. 근데 왜 위험한 선택을 굳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기억에 남는 걸 하나 얘기해 보면은 황인재 선수가 질주를 하면서 막 그냥 이러면서 다니는데 와, 그게 그렇게 열이 받을 수가 없더라고. 주니어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제 막 되게 부침이 많았던 선수잖아. 이번에 이 선수 이거 오늘 경기가 데뷔골이잖아. 그러니까 K리그 1 데뷔골. 그러니까 그 선수 한 명의 이제 그 데뷔골을 모두가 나서 축하해준다 그런 느낌이 받기는 받았지만 왜 하필 그게 우리 팀이어야 했을까? 그거는 이제 회귀 분석 이론에 의거하여 과학적 사실로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예측 광장을 폐지해야 한다. 근데 진짜 이거는 폐지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해보고 싶다. 이번에 그 다빈이 형이 그 저번 방송과 각본 쓰면서 나한테 물어봤어요. 정확히 나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톡방에 물어봤어. 그치. 이거 이번에 기성용 쓰려고 하는데 쓰지 말까 물어봤어.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솔직히 이번 기회 아니면 다시는 예측 광장에 기성용을 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라고 내가 말을 했어. 거기서 그렇게 킥을 잘 찰 줄 몰랐지. 뭐 준잉여야 뭐 이거 할 말이 없는 게 우리가 맨날 한 짓이 이거기 때문에 골 못 넣을 수 있어? 그럼 얘 넣어보자. 준익료도 그 저번 방송에서 그 어떤 포항 팬분이 시청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이제 진짜 터질 때 됐다, 준익료 터질 때 됐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진짜였어. 우리는 속이 터지고 준잉여는 골이 터지고. 네. 여하튼 뭐 우리일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경기가 시작부터 뭔가 되게 흥분도라고 해야 될까?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낮은 상태에서 경기가 이루어진 느낌이었다. 걱정과 그리고 불신이 앞선 경기가 아니었나. 엔석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돼 있다라는 게 난 좀 느껴졌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A매치 기간이 끝나고 치른 경기들에서 항상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 이 조합은 높이가 없다. 이거는 골을 넣을 수가 없는 조합이다. 이게 다 보이니까 이제 학습된 무력감이 밀려오는 거지. 우린 지겠구나. 조영욱의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흥분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차분한 흐름으로 경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고. 그래서 늘상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팀 특징 중 하나인데 경기 그 흐름에 따라서 그 경기력 차이가 확 나거든. 이 팀이 유독 좀 심하게 골 넣었으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올라가지고 이제 막 몰아치고 아닌 상황에서도 또 너무 심하게 위축되고 뭐 안 그런 팀이 없겠지만은 우리 팀이 좀 유독 그런 게 좀 많이 심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특히 부리람전에서 그걸 많이 느꼈던 게 골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는 갑자기 연계의 템포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원하는 축구를 막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에 반해 이런 식으로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는 경기에서는 후방에서 센터백들끼리 주고받은 패스가 제일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뒤에서 그냥 볼을 돌리는 작업만 이루어지고 앞에서 무언가 유의미한 장면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게 굉장히 좀 답답했다. 더 할 얘기 있나요? 상위 스플릿에 안착은 했는데 일단은 승점 차가 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 3점을 더 더해버리면서 6점 차가 나게 돼. 이렇게 승점 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파이널 라운드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내년 시즌의 행방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부디 남은 시간 잘 정비해서 남은 라운드를 잘 치러내고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늘의 패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팀적으로도 배우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역전승을 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잔류했으니까 좋은 거긴 한데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돈 쓴 거라든지 뭐 기대치 그런 거 다 따지고 봤을 때 잔류했다고 만족할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경기가 약간 좀 많이 아쉽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죽은 건 사실이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바이바이. 네, 뭐 정진호였습니다. 정답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어둠의 끝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기적 같은 오아시스를 바라는 소년에게 가로등 불이 켜지길 기도하는 소년에게 우주선을 타고 나